지난 영상에서 손실을 좀 보면서 시드가 좀 뒤로 가서 지금 9,100달러 정도 되죠. 그리고 16만 달러를 진입했기 때문에 현재 17배 정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진입한 구간을 보면 이렇게 어디선가 저항을 계속 받고 있죠. 어디서 저항을 받다가 한번 좀 큰 하락이 나왔는데 이 하락을 한 구간을 보니까 매수를 해볼 만한 자리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매물대가 있는 자리들은 매수를 해볼 만한 자리인데 내가 매수를 해볼지 말지는 이제 트레이더에 따라 다른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을 이 초보자분들이 보면 어디서 오를 줄 알고 사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를지 안 오를지는 사실 알 수 없는 건데 가능성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사볼 만한 자리다 해서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했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물론 이런 데를 돌파하는 건 일반적인 기대이지만 그렇지 못한 게 이 트레이딩이죠. 그렇게 돌파하는 낮은 가능성보단 조금 더 높은 가능성인 한 이 정도까지 오면은 매도를 해보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잘 보여주면서 이 생각했던 구간까지는 왔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정리를 했고 이제 드디어 10,000달러에 진입했습니다. 요 며칠간 이 10,000달러를 좀 집중하다 보니까 계속 9,000달러에서 막 9,800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9,100달러 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거래를 잘 해서 그래도 목표했던 이 10,000달러에 도달했죠. 나머지 매매 부분도 보여드리고 이번 천불 챌린지를 하면서 이 느꼈던 점들을 몇 가지 정리해서 또 여러분들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전 거래를 보면 여기서 제가 매도를 했는데 시간 더 지나니까 한 번 더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이런 구간까지 왔고, 근데 이런 매매들을 놓쳤다는 것은 결과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너무 오랫동안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얼른 잊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매매에 집중을 해야겠죠. 어차피 결과적인 거라서 이걸 아쉬워해봤자 이걸 다시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된 거라 그냥 할걸, 그랬을걸 이런 가정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산했던 구간까지 다시 도달하면서 매수 자리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지금 10,000불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때 저의 심정은 이거 이제 10,000불은 안 깨지게끔 해야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들어가고 나서 한번 반등을 보여주긴 했는데 여기서 제가 수익 실현을 못했죠. 수익 실현을 못하고 완전 반대로 크게 움직이는 바람에 이제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었는데 제가 이런 구간에서 40,000불 정도 더 물을 탔거든요. 추가 진입을 했는데 그래서 평단을 이렇게 만들고 결국에는 여기서 손절을 해버렸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의미가 없죠. 그냥 원래 진입했던 그 손실 그대로 손실을 가지고 손절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손절을 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0,000불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매매 노하우들을 찾아보면 기계처럼 매매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어쨌든 거래는 이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반드시 들어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조절을 할 수 있냐 이 정도로만 타협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는 혹시나 더 큰 손실을 만들게 되면 그건 정말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냥 500불 정도로 손실을 보는 것으로 타협을 하고 여기서 그냥 손절을 했습니다. 지금 이 챌린지에서 제가 1,000불에서 10,000불을 만들었고 근데 다시 10,000불이 깨졌잖아요. 네, 이런 상태가 저에게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챌린지를 하면서 이런 목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챌린지를 하시거나 아마 실전 매매하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다 각자의 목표가 있겠죠.
뭐 이걸로 뭘 사보자, 아니면 몇 배를 만들어보자, 이런 목표가 있을 텐데 너무 그런 거에 또 집착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강한 목표와 강한 의지가 오히려 이 트레이딩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런 목표를 세우는 건 좋지만 그런 건 좀 희미하게 목표를 세우되 이 실전 트레이딩을 할 때는 그냥 긴 호흡으로 차곡차곡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좀 수익을 많이 늘려나가는 쪽으로 한번 거래를 해보자, 이 정도의 목표로만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도 괜찮은 마인드셋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00로 시작해서 $9,500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2주 정도 거래를 했고 사실 이런 수익률은 제가 이번 시장에서 잘 아는 시장, 그래서 고배율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이 시장은 정말 자신 있는 시장이고 경험을 많이 해봤던 시장이야.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고배율을 해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결과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흔히 주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점 유의하셔서 너무 고배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버리지를 사용하면서 이 천불 챌린지를 통해서 이 트레이딩을 또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챌린지를 하면서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언제나 계속 있는 질문이 이 배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배율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죠. 이렇게 뭐 10배, 뭐 20배 이렇게 설정을 할 텐데 이 배율을 이렇게 설정했다고 해서 10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10배를 하더라도 내 시드에 따라서 이제 10,000불을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뭐 20배로 하게 되면 20,000불을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율만 설정한다고 그 배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배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 진입 수량을 늘려야 실제로 그 배율이 된다. 이걸 반드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어지는 게, 배율을 높게 쓰면 이 수수료가 감당이 안 되지 않냐, 수수료도 굉장히 비싸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배율을 높이면 내가 그만큼 수량을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 수량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수익을 냈을 경우에 수익이 많이 늘어나겠죠. 또 반대로 손실이 커지겠죠. 이거는 뭐 사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도 퍼센트로 계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량이 늘어났으면 수수료 자체는 올라가는 게 당연하고, 하지만 수익이나 손실도 커지기 때문에 저는 이 수수료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10,000불로 거래를 한다. 근데 이 거래의 수수료가 만약에 10불이다. 근데 내가 100,000불을 거래할 거다. 그래도 수수료가 10불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실제로 어떤 거래소든 수수료는 퍼센트로 계산을 하지 이렇게 고정적인 값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배율을 쓴다고 해서 이 수수료는 걱정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는 사실 이 거래소가 얼마를 제시하고 있냐,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지, 내가 배율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비싸지니까 고배율을 못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제가 사용하고 있던 이 맥시 거래소의 경우는 지정가는 무료이고, 그리고 시장가는 0.02%입니다. 보통 거래소들이 지정가를 이 정도 수수료로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시장가는 보통 0.05나 0.06% 정도까지 가져가는데, 이렇게 비교해보면 수수료가 많이 저렴하죠. 이 수수료가 저렴하게 되면 매매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과감해질 수 있는 부분은 또 좋은 면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아무래도 좀 비싸면 처음에 진입이 망설여지고 청산할 때도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지만, 좀 저렴하면 내가 좀 아는 자리면 조금 더 쉽게 편하게 들어갈 수 있고 또 쉽고 편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수수료는 트레이딩에 이런 영향을 미치구나, 이런 점들은 또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 시드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1000불 챌린지를 했죠. 1000불이면은 현재 한 140만원 정도 된다고 본다면 월 수입이 한 300, 400만원 정도 되는 분이라면 조금은 부담이 되는 돈이죠. 하지만 이 돈을 완전히 영원히 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나거나 망하진 않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선을 두는 이 투자 금액을 가장 좋게 생각합니다. 내가 월 3, 400 버는 사람인데 3, 4천만 원을 끌고 와서 이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사람은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잠을 자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작 자체는 애초에 이 설계가 잘못된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혹시나 내가 빠진 게 있다면 잘 점검을 해서 내 그릇의 크기를 경험을 쌓으면서 늘리려고 노력을
노력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손절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손절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스탑로스를 설정해서 기계적으로 손절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냥 수동이죠. 내가 시장을 보고 판단하는 방법.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첨불 챌린지를 보여드리면서 사용했던 방법은 이 후자입니다. 수동으로 설정을 하죠.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그래도 차트는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는 움직임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신호를 발견했을 때 제가 결정을 하고자 보통 수동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 내가 손실을 크게 보고 있을 때 내 손으로 손절을 잘 못하겠거나 아니면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익절을 하는 게 좀 어렵거나 뭐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직접 주문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이 방법은 뭐가 맞냐 틀리냐라기보다는 트레이더의 성격과 환경에 따라 결정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내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어느 방법이 더 맞는 것 같은지 뭐 둘 다 해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수동으로는 보통 좀 힘들어 하니까 스탑로스를 좀 걸어보면서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